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임이고요. 일단 오늘 시장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딱히 주도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지수가 그렇다고 빨간불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쵸? 근데 오늘 시장 안에서 나온 어떤 자금의 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시장이 많이 밀리고 굉장히 좀 답답하고 거의 체념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악재만 나오고 시장이 올라갈 건덕지는 없어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내적으로는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오늘은 굉장히 좀 대놓고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 포지션은 나쁘지 않았죠. 오늘 여기 안에도 약간의 좀 힌트가 있는데,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증거금이 바뀌었습니다. 증100으로 바뀌었죠. 이 증백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여기에 이제 그 미수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그 비투 물량에 대해서 압박을 준다는 거죠. 최근 주식시장의 키워드는 반대 매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가져가기 전에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반대 매매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나 소화하는지,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에 한번 데미지를 준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강제적으로 청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대부분 반등 턴을 가져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반대 매매가 중간중간에 저점이 깨질 때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반등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합쳐가지고 8천억이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데이터가 안 나왔었는데 금요일도 5천억을 상회하는 반대 매매가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결국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나온 반대 매매가 1조 3천억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지난주에 영풍재지 사태가 나오면서 키움 쪽에서 오늘 증거금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시장의 메인 종목들에 대해서 증거금을 100억 변동을 줬습니다. 포홀도 증백이 됐죠. 에코프로 BF, 포스코 DX 시장에 내놓으라 하는 어떤 메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 증거금까지 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반대매매 압박이 상당히 강해졌다. 보통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증거금 30%,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 종목도, 삼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고요. 그 다음에 30%, 40% 정도를 유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100%로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큰 초강수를 내세웠다. 키움 창구 쪽에서 아마 영풍재지로 손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키움은. 그래서 오늘 목표가도 이제 줄 하향 조정이 됐는데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됐죠. 어쨌거나 여기에 그 보는 손실은 거의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 결국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몇 달 동안 2차전지 쪽에 계속적으로 공격을 넣었죠. 이 공격에 대한 목적은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아마 신용 물량 들어온 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청산을 시키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을 더욱더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오늘 오후장에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어떤 본인들의 좀 의중, 포지션을 저는 굉장히 많이 좀 오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지금 2시부터거든요. 이 2시 이후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밀렸습니다. 코스피는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코스닥이에요. 제가 2차전지 이야기할 때 2차전지의 투심을 대변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코스닥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올해의 시장의 어떤 메인 종목들, 주도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코스닥 쪽에서 형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코스닥이 굉장히 지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시총 규모를 보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근데 올해에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코스피를 넘었죠. 그랬던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올해 한 2월, 3월부터 이런 패턴들이 이어졌는데, 그 얘기는 지금 코스피 쪽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뭐 신용이라든지 혹은 매수 물량, 매수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나마 높은 게 이제 포퓨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고, 에코프로, BML 필두로 뭐 LNF부터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지금 코스닥에 대부분 다 집중이 되어 있다. 제가 방금 코스닥이 2시 이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2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금액이 코스닥 쪽만 거의 1,000억입니다. 합쳐가지고 양매수가 1,000억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1,000억 매도가 나갔겠죠. 근데 지수가 밀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개인들은 반대 매매 압박에 굉장히 그 역대급으로 압박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물량들을 시장을 안 올려주죠. 안 올려주면 이게 내가 에코프로에 문제가 생겼다. 근데 에코프로는 매도를 안 나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종목을 강제적으로 매도를 해서라도 예수금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에코프로가 주가가 밀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얘는 그 담보율이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지금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데, 2시 이후부터 개인들의 매도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매도 물량이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그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에 있는 물량을 잡아가지고 양매수로 전환이 됐다라기보다는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지수를 안 올리고 아래에서 계속 받아주는 거죠. 왜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니까. 이게 3거래일 동안 1조가 넘는 1조 3천억에 육박하는 그 규모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전에 평균적으로 반대매매 금액은 한 400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하루 사이에 5배가 되고 또 그게 몇 배가 되고 또 그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반대매매 포지션에 동참을 한다? 저는 이 관점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을 따라가는 게 거의 대부분의 시장에서 확률이 높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오늘 포지션을 거의 대놓고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그 반대매매 사이클만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면은 저점을 좀 잡아줬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시장이 뭐 다 안 좋다 해가지고 막 연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정도까지 조정을 줬다라고 하면은 저는 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하는 구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그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수급이었거든요. 그래서 포홀도 개인 매수가 주가 올라갈 때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었고, 포퓨도 마찬가지였고, 개인이랑 기관이랑 같이 올렸죠.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하죠. 이거를 주가를 밀거나 지루하게 만들어가지고 개인들의 매도를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그 유도하는 그 조정 패턴이 있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밀어도 안 나오죠. 계속적으로 어떤 비투 물량이 늘어나고 잠깐만 반등이 나와도 신용이 또 들어오고 미수가 또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강제적으로 칼을 빼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게 키움 쪽의 영풍재지 사태와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더 강하게 키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그냥 뭐 무작정 존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 존버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는 플러스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일반적인 그 흐름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텐션을 높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정도로 대놓고 보여줬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장 막판에 잠깐 양매수 들어오는데 지수가 빠지거나 이런 구간들은 한 최근 2, 3주 동안 2번, 3번 정도 있긴 했지만, 이 정도 금액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지는 거, 이거는 거의 올해 들어가지고 역대급 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1,000억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중요하게 안 보시는 분들은 지수가 또 밀렸네, 그냥 요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들이 나와줬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무시하기에는 규모가 너무나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퓨처엠은 주가가 지금 워낙 많이 밀려가지고 증거금 변경을 안 줬죠. 저는 이것도 키움 쪽에서, 키움 증권에서 감안을 한 것 같아요. 이 포홀 같이 주가가 좀 덜 밀린 거는 명확하게 증백을 줬고,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증거금 지금 얘가 몇 프로죠? 20%죠. 그쵸? 이게 맞죠. 근데 이 20%짜리를 그냥 갑자기 100%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 포퓨나 포홀이나 에코프로나 이런 거에 신용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또 밀린다? 나는 계속적으로 다른 주식들을 강제적으로 매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시장이 저점인 것 같아. 그치만 내가 그 종목들을 강제적으로 매도하지 않거나 혹은 현금을 내 주식 계좌에다가 더 때려넣지 않는 한은 강제적으로 청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차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이클이 나오고 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우리가 조금 관점을 좀 바꿔봐야 되는 시기가 더더욱 가까워지지 않았나. 주가 물론 많이 밀렸지만 일단 30만원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30만원 부근을 단기적으로 좀 저점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코멘트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모처럼 또 11분이 넘었는데 저는 9월 10월 나온 시장 중에서 오늘이 가장 좀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데이터적으로는. 물론 지수 반등은 조금 더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반등 매매를 더 받은 다음에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 보여준 이 모습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화이팅 하시고 너무 이제 축 처지지 말고, 이럴 때 또 패닉 세일 같은 거 동참하면은 결국에는 강제로 반대매 당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굳이 내가 그 포지션을 따라갈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